자, 팸 번디 연방 법무장관이요. 오늘 바이든 정부 시절에 조지아주의 선거 공정성 법안에 제기했었던 소송을 철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소송은 조지아주가 2021년에 만든 소송입니다. SB 202 법안인데요. 선거 무결성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법안입니다. 선거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게 하기 위해서 조지아주 의회에서 만든 법안인데, 그런데 이 법안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서명까지 다 했는데 소송들이 벌어지고 난리들이 났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소송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법무부가 당시에 이 조지아 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법원에 묶여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팸 번디 법무장관이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송 진행 안 하겠다라고 이제 끊어버리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조지아 주가 만들었던 선거 무결성법을 짐 크로우법이다, 짐 크로우 2.0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짐 크로우법이라는 것은 흑인들이 과거에 노예에서 다 풀려나서 선거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이 당연히 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었던 악법을 이야기합니다. 뭐 재산이 얼마 이상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흑인들이 어떻게든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법을 완전히 백인들한테만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런 일들을 했었던, 그 예전에 이 남부 지역에서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노예 해방이 있은 다음에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게 1960년대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중심이 된, 뭐 그 전부터 계속해서 흑인 인권운동, 민권운동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꽃을 피웠던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끌고 있는 팀이 결국에는 민권운동의 큰 역사를 하나 만들게 되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사이에는 뭐 블라디 선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피 흘림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들을 다 견뎌내고 결국은 이 흑인 인권운동이 성공을 하면서 시민권법이라는 게 이제 60년대 중반에 만들어지게 되죠. 시민권법을 통해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아주 강하게 막아놓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악용을 해서 투표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뭐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투표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자꾸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확대 해석. 이 본래의 의미를 떠나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영주권자한테도 혹은 뭐 그냥 관광비자로 온 사람한테도 한 달 이상 우리 동네에 살았으면 투표할 수 있게 해주자. 뉴욕이 지금 그렇습니다. 뉴욕이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한 지 30일만 지나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지역선거에. 그러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게 확장을 자꾸 하는 게 문제죠. 이게 뭐 선거에만 그렇습니까? 좌파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 LGBTQ, 남녀 평등하지 말라고 타이틀 9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타이틀 9. 타이틀 9은 뭐 이런 그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기관들, 뭐 학교부터 해서 공공기관 여러 곳들이 차별을 하지 마라. 뭐 피부색 차별, 성별 차별하지 마라 이겁니다. 거기에 성차별하지 마라라는 내용은 남녀 차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들어갔던 말이었는데 이걸 지금 막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LGBTQ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차별이 아니라 성적 지향성도 차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확장 해석을 하는. 이게 지금 급진좌파들이 그렇게 기존에 내려오던 전통적인 법 질서를 확대 해석하면서 법 질서를 망가뜨려 놓았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것이 사회를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만들고 문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었다. 그 트럼프가 그걸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고 많은 국민들이 잘 됐다. 그럼 당신이 바로잡아 주시오 하고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으로 돌려보내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지아 주에서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게 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었던 그 법을 가지고 조 바이든은 공격을 하고 나왔다. 왜 공격을 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냥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이 소송이 제기되자 프로야구,
ML 메이저 리그 있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그해 올스타전을 예정지로 이미 몇 년 전부터 낙점하고 있었던 애틀란타에서 안 하고 콜로라도 덴버로 옮겼습니다. 메이저리그 결승전 하는 걸요. 예. 근데 메이저리그 결승전을 옮겼는데 기적이 또 벌어졌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계속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승 게임은 아틀란타에서 결국은 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보이콧하는 과정, 덴버로 옮기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저 헐리우드에 있는 수많은 영화 제작자들 전부 다 조지아주에서 영화 찍는 거 보이콧하겠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의회는 굳건하게 깨끗한 선거를 위한 기조를 계속 지켰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고 전국적으로 오히려 조지아주에 대해서 더 알리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 테슬라에 불을 지르고 테슬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테슬라가 자연스럽게 전국에 홍보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SB 202호 법안은 유권자 신분증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고요. 유권자 신분증, 당연히 투표하러 왔는데 신분증이 있어야죠. 선거 결과에 신속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질질 끄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빨리 개표해서 빨리 보고해라. 부재자 투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가 너무 쉬워지면은 그러면은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체인 오브 커스터디 같은 걸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확실하게 이 사람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가 투표했고 그 투표용지가 바로 여기까지 와서 개표하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법안으로 만든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법이라고 막 민주당 쪽에서는 공격을 했던 것이었고요. 어쨌든 반디 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거짓 억압 주장과는 달리 흑인 유권자 투표율은 SB 202 법안에 따라서 실제로 증가했다. 분명히 조 바이든은 그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만드는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SB 202 법안이 적용이 된 2022년 선거, 2024년 선거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투표하는 사람 숫자가 투표율이 더 올라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게 나온 거죠. 조지아 주민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거짓 유권자 억압 주장이 아닌 안전한 선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미국인들은 이 법무부가 그들의 투표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반디 장관이 기각 발표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그리고 그들의 동맹들의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조지아는 미국에서 조기 투표가 가장 많은 주 중 하나이며 선거 무결성법이 통과된 이후 여러 선거에서 기록적인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명을 합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법무부가 진실을 따라준 것에 감사드린다. 조지아에서는 투표하기 쉽고 부정하기는 어렵다. 부정 행위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지금 캠프 주지사의 이야기. 주지사실은 2024년 총선에서 조지아주에 약 529만 명이 투표를 했다라고 발표합니다. 2020년에 세웠던 기록을 깬 더 많은 2020년 대선보다 더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연방 보고서는 조지아주를 조기 투표율에서 전국 2위로 평가했습니다. 조기 투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에서는 부정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지아주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거 무결성을 하기 위한 올바른 선거 절차들, 선거 법규들을 만들어 놓은 주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들이다. 자, 어쨌든 민주당 쪽의 선거와 관련된 민주당 쪽의 거짓말은 명명백백하게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부정선거가 없네요, 어쩌네 이런 거짓말하는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